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60대 여성입니다. 10년 전에 사별하고 홀로 외동딸 하나 키우는 낙으로 살아왔죠. 남편이 없는 하루하루는 참 힘들고 지루했던 것 같은데 돌아보면 세월은 무척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요. 남편이 떠날 때 고등학생이던 딸이 어느새 훌쩍 자라 결혼까지 했으니까요. 오늘 제가 하려는 이야기는 그 딸이 결혼을 앞두고 겪었던 믿을 수 없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날의 사건을 통해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과 인간관계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미묘한 것인가를 뼈아프게 공부하게 됐네요. 이 사연이 누군가의 인생에는 경고를, 누군가에게는 위로를 전할 수 있길 바라며 차근차근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1년 전 어느 토요일 아침이었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 거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죠. 바로 하나뿐인 딸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딸이 외출 준비를 마치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결혼을 앞둔 딸의 얼굴엔 설렘과 긴장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안 와서 일찍 일어났어. 너도 못 잤구나? 네, 긴장돼서요. 근데 엄마 오늘 정말 예뻐요. 신부인 저보다 더 예쁘면 안 되는데? 저는 딸의 결혼을 위해 마련한 고운 빛깔의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평소 검소하게 사는 저였지만 딸의 결혼식만큼은 품위 있게 참석하고 싶어 신경 써서 마련한 옷이었죠. 서연아, 네가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엄만 정말 행복해. 눈시울이 붉어지려는 걸 참으며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사위는 바라보기만 해도 듬직한 정말 흠잡을 데 없는 청년이었어요. 30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벤처기업을 창업해서 성공한 대표이사였죠. 하지만 저를 더 감동하게 만든 건 사위의 성품이었습니다. 어찌나 예의 바르고 온화한지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라고 생각했네요. 무엇보다 제 딸을 진심으로 아끼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잠시 후 예비사위가 집으로 왔습니다. 미용실에 함께 가기로 했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오늘따라 더 고우십니다. 고맙다 동훈아. 우리 서연이 잘 부탁해. 당연하죠 어머님. 제가 서연이 아껴주면서 어머님께도 평생 아들 노릇하며 효도하고 살겠습니다. 그 말에 또 한 번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홀로 딸을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네요. 결혼식은 강남의 한 호텔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사돈어른께서 제 딸에게 최고의 결혼식을 선물하고 싶다며 최고급 호텔을 예약하고 예식 비용도 전액 다 부담해 주시기로 하셨죠. 감사함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청첩장을 받은 제 동창들도 하나같이 부러워했습니다. 정이야, 너 정말 팔자 좋다. 사위가 그 젊은 나이에 회사 대표라니. 그것도 잘생기고 성격까지 좋다며? 완전 대박이다. 특히 제일 친한 친구 경숙이는 더욱 기뻐해줬어요. 정이야, 정말 축하해. 네가 고생 끝에 이런 날을 맞이하다니 내가 다 기쁘다. 경숙이와 저는 아주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어릴 적부터 한 동네에서 자랐거든요. 초등학교 때부터 단짝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함께 다녔죠. 경숙이는 집안 형편이 어려워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취업했지만 서로 다른 길을 가면서도 자주 만났어요. 결혼 후에도 가까운 곳에 살며 자매처럼 의지하고 지냈습니다. 제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가장 먼저 달려와 저보다 더 안타깝게 울어줬네요. 그때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우리 딸들도 자매처럼 가깝게 지냈습니다.
제 딸 서연이와 경숙이 딸 지민이는 2살 차이였지만 어릴 때부터 함께 어울리며 자랐어요. 학원도 같이 다니고 주말이면 번갈아 가며 서로의 집에서 자고 그랬죠. 그런 영향인지 지민이는 대학도 제 딸이 다니던 학교로 따라 들어가더군요. 엄마, 오늘 지민이 못 오나 봐요. 회사에 일이 있다네요? 결혼식을 앞두고 딸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경숙이의 딸이 회사 일로 오지 못한다고 연락한 모양이었네요. 어머나, 그래? 아쉽네. 나중에 동훈이랑 만나서 밥 한번 먹어. 네, 그럴게요. 경숙이의 남편은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했는데 얼마 전 사업이 어려워져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때 저도 친구에게 힘이 되고 싶어 금전적인 도움을 주기도 했어요. 사실 먼저 떠난 제 남편이 의사였기 때문에 남겨준 유산이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비록 아주 큰 금액은 아니지만 친구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줄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했네요. 정이야, 정말 고마워. 이 은혜 평생 잊지 않을게. 그때 경숙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며 결혼식장을 향하는 길, 사위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저는 행복에 겨워 활짝 웃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화창한 하늘이 끝없이 펼쳐졌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죠. 호텔 로비는 이미 하객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제 동창들, 친척들, 딸의 친구들, 사위 쪽 하객들까지 정말 많은 분이 일찍 와주셨더라고요. 얼른 안으로 들어가 손님들과 인사를 나눴죠. 그 사이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 드디어 예식 시작이 코앞으로 다가왔더군요. 저는 서둘러 화장실에 다녀와 다시 식장에 들어가기 위해 분주히 걸어갔어요. 그때 예식장 입구에 있는 커다란 결혼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딸과 사위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이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누군가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제 친구 경숙이었어요. 저는 웃으며 다가가려다 멈칫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살짝 굳어지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저 결혼식장의 화려함에 놀란 거라고 생각했죠. 경수가, 우리도 나이 들었네. 우리 딸들이 벌써 결혼을 하다니. 제 말에 친구가 고개를 돌리더니 이내 표정을 고치고 웃으며 말했어요. 아, 정이야. 그래, 시간 참 빠르다. 친구의 목소리가 왠지 떨리는 것 같았지만 저는 감정에 복받친 거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 하객들이 거의 다 입장하고 예식 시작이 임박하게 됐어요. 사위자가 마이크를 잡고 곧 식이 시작될 거라고 안내했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하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이 식장을 가득 채웠더군요. 그런데 그때 누군가 제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는 걸 느꼈어요. 돌아보니 친구 경숙이었습니다. 헌데 친구의 얼굴이 창백하게 질려 있었네요. 정이야, 잠깐만. 나 할 말 있어. 무슨 일이야? 곧 시작하는데 끝나고 하면 안 될까? 아니, 지금 당장 들어야 해. 제발. 친구의 다급한 목소리에 저는 할 수 없이 예식장 밖 복도로 나갔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길래 그렇게 허둥대는지 알 수가 없었죠.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도 친구는 주변을 한 번 더 살피더니 제게 바짝 다가왔어요. 정이야, 침착하게 들어. 놀라지 말고. 아이,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친구가 망설이는 모습을 보니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평소 그 친구는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인데 그렇게 당황한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정이야, 내가 이 말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정말 고민 많이 했어. 하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네 딸 서연이의 행복이 걸린 일인데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친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죠. 정이야, 얼마 전까지 네 사위 우리 집 예비 사위였어.
저는 그 말이 순간 무슨 소린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싶어서 되물었죠. 뭐라고? 아니, 무슨 소리야, 경수가. 박동훈이 말이야, 네 사위 될 사람. 우리 지민이랑 결혼하기로 했던 사람이라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린지, 친구가 왜 그런 몹쓸 농담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경수가,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그게 말이 되니? 정이야, 내가 거짓말할 사람으로 보여? 이거 봐. 친구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화면엔 제 사위가 친구의 딸과 다정하게 웃으며 찍은 사진이 있었어요. 서로 몸을 바짝 붙이고 어깨에 팔을 올리고 있었죠. 이게 뭐야? 작년 겨울에 찍은 거야. 둘이 사귀고 있었어. 나한테 분명히 결혼할 사람이라고 했다고. 저는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가 없어 사진을 몇 번이나 들여다봤습니다. 분명 제 예비 사위가 맞았어요. 그 따뜻한 미소, 그 눈빛 틀림없었죠. 그리고 친구의 딸도 정말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것 봐, 또 있어. 친구가 또 다른 사진도 보여줬어요. 이번엔 제주도 도라르방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네요. 두 사람이 활짝 웃고 있고 배경으로 제주도의 푸른 바다가 보였습니다. 둘이 제주도로 여행도 갔었나 보더라. 그때 우리 딸이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몰라.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수가. 제 딸의 결혼식 날 어떻게 이런 믿지 못할 일이 일어났는지 말문이 막혔어요. 그런데 왜 우리 서연이랑 결혼하는 거야? 지민이랑은... 제 말에 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에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죠. 알고 보니 저 남자 완전 바람둥이였어. 잘난 얼굴과 조건으로 이 여자 저 여자 울리고 다녔지. 그래서 우리 지민이도 얼마나 마음고생했는지 몰라. 그러다가... 친구가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한숨을 내셨습니다. 그러다 사업자금 지원받을 수 있는 돈 많은 처가를 찾았다고 우리 지민이를 차버린 거야. 상견례 직전이었는데. 뭐? 상견례까지 하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 예정대로면 지금 신분 서연이가 아니라 우리 지민이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상견례 며칠 앞두고 남자가 일방적으로 헤어지자고 통보했어. 우리 지민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알아? 며칠을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아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왔어요. 정이야, 내가 이런 말 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 저 남자 얼마나 치밀한지 결혼하기 전까지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리기 싫다고 연애도 비밀로 하자고 하던 인간이야. 네 딸도 저런 남자한테 속으면 안 되잖아. 우리가 당한 것처럼 너희도 당하게 놔둘 순 없어. 이런 결혼 절대로 그대로 진행하면 안 돼.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습니다. 그럼 지민이랑 헤어지고 서연을 만난 건가? 정이야, 저 남잔 여자를 장난감이나 사업수단으로만 생각해. 지민이랑 멀쩡히 잘 만나다가 우리 사업이 어려워진 걸 알고는 바로 발 빼더라고. 서연이한테도 당연히 네 남편이 남긴 유산을 보고 접근했을 거야. 건물이랑 상가도 있고 현금도 여유 있다는 걸 알고 접근한 거라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착한 딸이 그런 나쁜 남자에게 속고 있었다니. 혹시 증거가 더 있어? 우리 지민이가 증거야.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아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서연이 결혼식에도 못 오고 있잖아. 지금 집에서 눈물 흘리면서 고통받고 있다고. 그때 예식장 안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 신부 입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객 여러분들께서는 자리에 착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곧 결혼식이 시작될 것 같았죠. 그대로 놔두면 제 딸이 거짓말쟁이 바람둥이와 결혼하게 될 것 같아 초조했어요. 정이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막아야지. 우리 서연이를 지켜줄 사람은 나뿐이잖아. 정말? 할 수 있겠어? 당연하지. 내 딸이 그런 나쁜 놈한테 속는 걸 지켜볼 순 없어. 경수가 정말 고마워. 네가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저는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진정한 친구란 이런 거구나.
어려울 때 자기 딸의 아픔을 들추면서까지 진실을 말해주는 사람이 진짜 친구구나 싶었어요. 예식장으로 다시 들어갔을 때 이미 하객들이 모두 착석해 있었습니다. 신랑 측 부모들도 혼주석에 앉아 있었죠. 사위는 입장을 앞두고 긴장이 가득한 표정으로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무슨 정신으로 단상에 나가 촛불을 점아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사돈은 촛불을 켜려고 걸어가며 제 손을 꼭 잡고 웃더군요. 저 얼굴 뒤에 얼마나 추악한 본성이 숨어 있는 거야? 자기 아들 앞세워 내 딸 뒤통수를 치려는 건가?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그토록 예의 바르고 성실해 보였던 사돈들과 예비 사위의 모습이 다 연기였다는 생각이 현기증까지 느껴졌네요. 곧이어 피아노 연주가 시작됐습니다. 예식장 문이 열리고 신랑과 신부가 함께 손을 잡고 걸어 들어왔어요. 하얀 드레스를 입은 제 딸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행복해하는 딸을 보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넋놓고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저는 딸을 구해야 했으니까요. 하객들은 모두 흐뭇하게 두 사람을 바라보고 박수를 치며 축하해줬네요. 그 박수 소리가 제겐 마치 사기당한 결혼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안 돼. 이대로 내 딸 인생이 망가지게 놔둘 순 없어. 두 아이가 단상에 올라가 주례 앞에 서서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주례가 신랑 신부를 소개하려고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저는 용수철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가려 하자 식을 진행하는 도우미가 깜짝 놀라 제 팔을 잡더군요. 하지만 전 그 손을 있는 힘껏 뿌리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혼주님 왜 이러세요? 도우미는 당황한 목소리로 속삭였지만 전 멈추지 않았네요. 그 모습을 보며 하객들도 수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단상으로 향하는 제 발걸음은 점점 빨라졌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지만 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었죠. 사람들의 웅성거리는 소리를 듣고 저를 발견한 딸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사위도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더군요. 그런 사위의 얼굴이 조금 전 친구가 보여준 사진 속 얼굴과 겹쳐 보여 분노가 치솟았습니다. 주례도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멈칫했어요. 예식장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저는 떨리는 다리를 억지로 움직여 단상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사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그 위선적인 얼굴을 보니 더욱 화가 났어요.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딸도 불안한 표정으로 제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순백이 드레스를 입은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애처로웠어요. 저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수백 명의 하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결심했습니다. 제 딸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이 결혼식을 멈추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요. 잠깐만요. 제 목소리가 예식장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최대한 크고 분명하게 외쳤어요. 순간 식장 안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명의 하객들이 절 쳐다보며 수근거렸죠. 저기 신부 어머니 아니야? 무슨 일이지? 아유 갑자기 왜 저러시는 거야? 속삭이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았어요. 손이 떨려서 마이크도 흔들렸지만 이미 시작한 일이라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객 여러분. 하지만 이 결혼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제 선언에 예식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더욱 커졌고 충격받은 표정들이 곳곳에서 보였어요.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딸이 새하얗게 질린 얼굴로 제게 달려왔습니다. 웨딩드레스 자락이 흔들렸고 그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이 결혼은 하면 안 돼. 어머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사위도 당황한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사돈들도 황급히 단상으로 올라왔죠. 아니 사돈어른, 이게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거요?
박가사돈의 목소리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했죠. 그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망신을 당하게 됐으니까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 딸은 이런 사람과 결혼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외치며 하객들을 향해 돌아서서 말했어요.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결혼식은 취소입니다. 다들 돌아가 주십시오. 제발 부탁드립니다. 예식장은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어떤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들은 그대로 앉아서 구경하고 있었죠. 엄마 제발! 이게 무슨 짓이에요? 딸이 울먹이며 제 팔을 잡았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어요. 제 마음도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딸을 구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했죠. 정이야 잘했어. 그때 저에게 모든 진실을 밝혀준 친구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고마운 친구라고 생각했네요. 사돈어른 설명하세요. 대체 왜 이러는 겁니까? 안사돈도 격양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늘 우아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얼굴이 불그락푸르락 했죠. 저는 주머니에서 친구가 준 사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사위 앞에 던졌어요. 이게 뭔지 설명해봐. 얼마 전까지 다른 여자와 결혼하기로 했었다면서? 사진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예비사위와 친구의 딸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들이었죠. 사위가 사진을 집어들고 살펴보더니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어머님 이건... 왜? 숨기고 싶은 과거라서 놀랐나? 변명이라도 해봐. 넌 내 딸을 속였어. 다른 여자를 차버리고 돈 때문에 우리 딸한테 접근한 거잖아. 네? 아니 어머님 그게 무슨... 아닙니다. 오해예요. 사위가 다급하게 말했지만 저는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해? 이렇게 버젓이 증거가 있는데 오해는 무슨 오해? 도대체 몇 명의 여자를 울린 거야? 거기 내 딸까지 끼워 넣으려는 거야? 엄마 그만해. 이게 뭔지 동원 씨한테 들어보기라도 하자고. 딸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단호했어요. 들을 것도 없어 서연아. 엄마 믿어. 이 사람은 널 속이고 있었어. 절대 이대로 결혼하면 안 돼. 그때 사회를 맡은 사위의 친구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일단 진정하시고 양가에서 대화를 나누신 후에.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고 예식장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로 가득했죠. 아이 사돈, 당신이 우리 아들을 뭘 한다고 이런 망신을 주는 거요? 돈 때문이라니. 그까짓 돈 우리가 더 있으면 더 있지 모자라지 않소. 박가사돈이 흥분해서 화를 내며 소리쳤습니다. 제가 아는 건 동훈이가 여자를 갈아타는 나쁜 남자라는 거예요. 제 딸을 그런 사람한테 줄 수 없습니다. 엄마 제발 이러지 마. 그만해요. 딸이 제 손을 잡고 애원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눈물을 흘리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가슴 아팠어요. 하지만 나중에 더 큰 불행을 겪는 것보단 낫다고 생각했죠. 서연아 가자. 집으로 가. 저는 딸의 손을 잡고 단상에서 내려오려 했습니다. 안 돼요. 전 동훈 씨랑 결혼할 거예요. 딸이 있는 힘껏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 마음이 무너져 내렸어요. 서연아, 엄마가 뭘 한다고 이래요? 동원 씨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얼마나 오랫동안 절 진심으로 사랑하고 기다려줬는지 알아요? 넌 속고 있는 거야. 엄마가 다 알아봤어. 저 사람은 너를 이용하려는 거야. 그때 예비사위가 딸의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내가 설명할게. 어머님, 이건 정말 오해입니다. 다 설명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 이제 자네가 하는 말 절대 믿지 않을 거야. 저는 다시 딸을 잡아 끌었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마음으로요. 서연아, 엄마 말 들어 제발. 결국 딸은 울면서 절 따라 예식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사위와 그 부모님이 뭐라고 소리쳤지만 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식장 밖으로 나와 재빨리 택시를 잡아탔죠. 평창동으로 가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딸은 계속 울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로 구겨져 앉아있는 딸의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어요. 하지만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안에서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냥 혼자 있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대로 놔뒀어요. 저는 거실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하루가 꿈만 같았어요. 아침엔 그토록 행복했는데 그 끝이 이런 모습이라니. 그래도 다행이야. 늦기 전에 알았으니까.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예비사위였어요. 양복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풀어 헤쳐져 있었습니다. 얼굴도 고통으로 잔뜩 일그러져 있었죠. 어머님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 말씀 좀 들어주세요 제발. 그만 가. 난 할 말도 들을 말도 없네. 어머님 그건 정말 오해입니다.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예비사위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전 단호했습니다. 자네가 지민이라는 아이와 사귀었던 건 사실이잖아.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민이를 아는 건 맞지만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사이 아니에요. 둘이 제주도에 간 것도 맞지? 어서 말해봐. 네,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래놓고 뭐가 아니라는 거야? 둘이 결혼까지 약속했으면서. 아닙니다. 맹세코 그런 적 없습니다. 정말이에요. 저는 현관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으로만 대화했습니다. 직접 얼굴을 보면 또 그 말솜씨에 넘어갈까 봐서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네가 이 여자 저 여자 갈아타며 즐겼다는 것도. 어머님 저 절대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전 대학 때부터 쭉 서연이만 좋아했어요. 어디서 그런 씨알도 안 먹힐 거짓말을 들어놓는 거야? 그때 딸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단단해 보였어요. 엄마 내가 나갈게. 안 돼 서연아. 저 인간 만나면 안 돼. 엄마 나도 변명을 들어볼 권리가 있어. 내 결혼이었잖아. 딸이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막으려 했지만 딸의 눈빛이 너무 단호했어요. 문을 열자 예비사위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서연아 미안해. 이렇게 돼서 많이 놀랐어? 들어와서 얘기해. 서연아! 제가 소리쳤지만 딸은 사위를 거실로 들였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따라 들어갔죠. 사위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내셨어요. 어머님 잘 들어주세요. 저와 지민인 대학 선후배사입니다. 같은 과였어요. 하지만 절대 사귀거나 결혼을 약속하거나 그런 사이가 아닙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거짓말. 둘이 다정하게 찍은 사진도 있고 제주도도 갔다면서. 그건 대학 동기랑 후배들과 단체로 간 여행이었어요. 그때 어쩌다 둘이 있는 게 찍힌 것 같은데 절대로 어머니가 생각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솔직히 지민 씨가 고백을 한 적이 있긴 하지만 전 한 번도 그런 마음을 받아준 적이 없어요. 뭐? 아니 그럼 왜 내 친구가 둘이 결혼하기로 했다고 했겠어? 내 친구가 지민이 엄마라고. 그건 지민이 어머니의 착각인 것 같습니다. 사위가 잠시 말을 멈추더니 감정을 다스리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려오고 간신히 울음을 참는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어머님, 전 대학 때부터 서연이만 좋아했습니다. 같은 동아리였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저를 선배로만 생각했고 졸업 후에도 계속 선을 그었죠. 그러다 작년에 다시 제가 용기를 내서 고백했고 어렵사리 사귀게 된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꿈같고 행복했는지 모르실 거예요. 그 말에 제 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엄마. 오빠, 아니 동훈 씨는 대학 때부터 몇 번이나 저한테 고백했어요. 근데 동훈 씨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주위에 너무 많아서 전 그게 부담스러웠어요. 그래도 내 친구가 얼마나 분명하게 말했는데.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내일 제 대학 동기들 모두 불러서 사실을 확인시켜 드릴게요. 그래도 믿음이 가지 않으신다면 그땐 제가 포기하겠습니다. 예비사위의 눈빛은 진실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친구를 너무나 믿었기에 거짓말을 했을 리 없다고 확신했거든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저희 정말 오랜 시간 돌아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제 딸도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서연아, 엄마를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날 위해서 그런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이건 내 인생이에요. 내가 직접 확인하고 싶어요.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알았어. 하지만 확인해보고 미심쩍은 게 있으면 그땐 확실하게 끝내야 한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게 사실이라면 저도 미련 없이 헤어질게요.
그럴 일 없을 거야, 서연아. 약속할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하던 예비사위가 인사하고 밖으로 나가자 딸이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남았죠. 혹시 정말 경숙이가 거짓말을 한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경숙인 참외보다 더 친한 내 친구인데.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만약 정말로 경숙이가 착각한 거라면 저는 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을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린 게 되는 거니까요. 그 생각을 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그날 밤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우면서도 기다려졌어요. 사위의 결백이 증명되길 바라는지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게 확인되길 바라는지 제 마음조차 알 수가 없어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했네요. 다음날 오후 2시 약속 시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어요. 예비사위와 함께 낯선 사람들 서너 명이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약속대로 제 대학 동기들 데리고 왔어요. 사위가 정중하게 인사했고 뒤에 있던 사람들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도 거실로 나왔어요. 어제보다는 많이 차분해 보였지만 여전히 눈은 부어 있었죠. 안녕하세요, 어머님. 저는 김진수라고 합니다. 동훈이랑 대학 때부터 친구예요. 저는 박민정이에요. 서연이랑도 같은 동아리였어요. 차례로 자기소개를 하는 젊은이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다들 진지한 표정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오늘 온 이유는 동훈이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예요. 진수라는 청년이 가방에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여기 대학 시절 사진들이 있어요. 동훈이가 얼마나 서연이만 바라봤는지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사진들이 하나씩 나타났습니다. 동아리 사진, MT 사진, 축제 사진.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모든 사진에서 사위의 시선은 제 딸을 향해 있었어요. 사진이지만 그 눈빛에서 딸을 향한 애정과 안타까움이 느껴지는 것 같았네요. 이 사진 보세요. 봄 MT인데 동훈이가 서연이 뒤에서 망부석처럼 바라보고 있죠? 이건 축제 때예요. 서연이가 공연하는 걸 동훈이가 맨 앞에서 행복하게 바라보고 있어요. 민정이란 여자가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저희 사이에서는 동훈이의 수뇌부가 유명했어요. 솔직히 동훈이 신입생 때부터 동기들은 물론이고 선배고 후배고 여자들한테 인기가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서연이만 바라보면서 한눈 한번 팔지 않고 그 오랜 시간을 기다렸다니까요. 그건 저희가 보증할 수 있어요. 혹시 각서를 쓰라고 하시면 쓸 수도 있고요. 서연이가 놀란 표정으로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런 사진들이 있었어? 너만 잘 몰랐지. 우린 다 알고 있었어. 그땐 동훈이가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알아? 솔직히 우리들 사이에선 네가 동훈이 마음 너무 몰라주니까 좀 얄밉다는 말까지 나왔었어. 그때 또 다른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요. 지민이라는 친구 아시죠? 어제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고 하던데. 그럼요, 알고 말고.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자 진수라는 청년이 다른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지민이가 동훈이를 좋아한 건 맞아요. 동훈이가 복학하고 나서부터 계속 관심을 보였죠. 근데 동훈이는 단 한 번도 지민이를 여자로 본 적이 없어요. 이게 문제의 그 제주도 사진이에요. 어머님이 보신 사진이 이거 맞죠? 화면엔 정말로 경숙이가 보여준 그 사진이 있었습니다. 사위와 친구의 딸이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었어요. 근데 이건 저희 단체 사진이었어요. 여기 보세요. 화면이 바뀌자 놀라운 장면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본 사진은 사실 일행 전체가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고 사위와 친구 딸이 우연히 옆자리에 앉아있을 뿐이었어요. 근데 그 사진에서 두 사람만 확대해 마치 둘이 찍은 사진처럼 만들었던 겁니다. 어머니가 보신 사진은 이 전체 사진에서 두 사람만 확대해서 잘라낸 거예요. 저는 놀라서 제대로 말을 잇지 못하고 더듬거리며 말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엄님, 전 정말 서연이를 대학 때부터 좋아했습니다. 집에선 유학 가라고 하셨지만 전 서연이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어서 유학도 포기하고 한국에 남았어요. 제가 유학에서 돌아왔는데 서연이가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는 소식 들을까봐 그게 상상만으로도 너무 두렵더라고요.
예비사위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인터폰을 보니 뜻밖의 인물이 서 있었네요. 바로 제 친구 경숙이의 딸 지민이었어요. 지민이? 저는 깜짝 놀라 다급하게 문을 열었어요. 그러자 저를 본 친구의 딸이 갑자기 고개를 깊이 숙이는 게 아니겠어요? 얼굴을 드는데 눈이 몰라보게 퉁퉁 부어 있었어요. 이모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민아 왜 그래? 무슨 일이니? 저 다 말씀드리러 왔어요. 엄마가 한 일을요. 저는 울먹이는 아이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사위와 친구들도 놀란 표정으로 경숙이의 딸을 바라봤죠. 집안에 들어선 아이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 제가 도훈 오빠를 좋아했던 건 맞아요. 저랑 오빠가 같은 과였는데 오빠가 복학하고 나서 첫눈에 반했어요. 그래서 계속 따라다니고 고백도 했죠. 그래서 하지만 오빠는 단 한 번도 절 여자로 봐준 적이 없어요. 항상 정중하게 거절했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서연 언니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지민이가 제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니 미안해. 사실 나도 질투했어. 오빠가 왜 그렇게 언니만 좋아하는지 속상하고 언니가 원망스러웠어. 지민아, 근데 엄마가 더 이상했어요. 제가 오빠한테 차이고 오빠가 좋아하는 게 서연 언니라고 하니까 너무 화를 내시는 거예요. 마치 자기 일처럼요. 지민이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신 거예요. 전 엄마가 제 여행사진 이용해서 그런 짓을 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전 오빠를 좋아한 건 맞지만 언니랑 결혼까지 하게 된 걸 듣고 깨끗하게 포기했어요. 그래서 오늘 결혼식에도 가려고 했는데 엄마가 절대 가지 말라고 펄쩍 뛰시더라고요. 그럼 네 엄마가 경숙이가 다 거짓말을 했다는 거니? 도대체 왜? 네 이모. 사실 엄마는 오래전부터 이모한테 열등감과 질투심을 느꼈어요. 친구의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사실은 엄마가 어릴 때부터 이모부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모부가 이모를 선택하니까 그때부터 이모가 미웠다고 하더라고요. 뭐라고? 저는 너무 놀라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제 남편을 좋아했다니 한 번도 그런 내색을 한 적이 없었는데 엄마는 늘 이모와 자기 인생을 비교하면서 살았어요. 이모는 부잣집에서 태어나 좋은 부모님과 행복했지만 엄만 가난한 집에서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대학도 포기했고 그래서 한 동네에서 자란 이모부를 좋아했지만 의대생인 이모부한테 감히 좋아한다고 고백도 못했던 것 같아요. 뭐? 아니 그게 정말이니? 네. 근데 이모부가 이모랑 결혼하게 되니까 그때부터 부러움이 질투로 변한 것 같아요. 엄마 젊은 시절 일기장에 모든 게 다 쓰여 있더라고요. 이모랑 둘도 없이 친하게 지내면서 속으론 이모가 불행해지길 바라는 엄마의 마음을 알고 저도 충격이 크고 죄스러웠어요. 예비사위와 그 친구들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습니다. 사실 대학도 그래서 어렵게 서연 언니 따라서 들어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부터 언니를 따라잡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면서 살았거든요. 언니가 미술대회에서 상을 받으면 저도 꼭 받아야 했고 언니가 피아노 콩쿠르에 나가면 저도 거기 나가서 입상해야 했어요. 대학도요. 전 언니보다 성적이 모자랐는데 엄마 상화에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자면서 결국 그 대학에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는 친구 딸의 입에서 쏟아지는 놀라운 진실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세상에, 난 전혀 몰랐던 일이야. 그냥 너희 둘 사이가 너무 좋아서 네가 우리 서연이를 잘 따르는 줄만 알았는데. 근데 하필 제가 좋아하던 동훈 오빠가 언니랑 결혼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이성을 잃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언니 결혼을 망치려고 한 거예요. 어제 결혼식이 끝나고 엄마가 집에 왔는데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계속 불안하게 집안을 서성이면서 언니랑 이모도 불행해봐야 한다고 같은 말만 반복하셨어요. 그게 정말이니? 네. 근데 언니 결혼식에 갔던 대학 친구가 전화를 해서 결혼식이 망가졌는데 그게 저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놀란 마음에 이렇게 달려온 거예요. 말도 안 돼. 경숙이가 그깟 한낱 질투심 때문에 내 딸 결혼식을 망치게 했단 말이야? 그것도 내 손으로 직접? 이모 정말 죄송해요. 저라도 엄마를 말렸어야 하는데 설마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아니 제가 동훈 오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었는데.
오빠한테 거절당하고 온 날 펑펑 우는 저한테 엄마가 하도 꼬치꼬치 물으셔서. 아니야, 지민아, 네 잘못 아니야. 제가 지민이를 안아주자 지민이는 더 크게 울었습니다. 이모랑 언닌 저한테 정말 잘해주셨는데 엄마가 이런 일을 꾸미다니. 저도 이제 엄마가 너무 무섭고 미워요. 그때 예비 사위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절 믿으시겠어요? 전 서연이만 사랑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오해해서 엄청난 짓을 저질러 버렸구나. 괜찮습니다, 어머님. 서연이를 생각하는 마음에 하신 일이잖아요. 누구보다 서연이를 사랑하는 저로서 어머니 마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제 딸이 일어났습니다. 동훈씨,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 어머님 아버님 엄청나게 화나셨을 텐데 우리 이대로 정말 헤어져야 하는 거야? 그 말에 사위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떻게든 설득할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오해 때문에 너랑 헤어진다는 건 상상도 하기 싫어. 내 인생에 결혼하고 싶은 여잔 너 하나야. 우리 부모님도 그걸 아시니까 반드시 이해해 주실 거야. 바로 그때 벨이 울렸고 인터폰을 확인하니 제 동창들이었어요. 정이야, 할 말 있어. 문 좀 열어줘. 동창의 다급한 목소리에 얼른 문을 열어줬어요. 문을 열자 안으로 들어선 건 다름 아닌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 제 친구 경숙이었습니다. 근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친구의 뒤로 동창 여럿이 함께 서 있었죠. 정이야, 우리가 다 알아냈어. 경숙이가 거짓말한 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바른 대로 말하라고 했더니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거짓말했다는 거야. 너 경숙이한테 다 속은 거야. 평생 친구인 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경숙이를 둘러싼 동창들의 얼굴에 싸늘한 냉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친구님이 모든 걸 포기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정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경숙아, 너 왜 그랬어? 도대체 왜? 난 네가 너무 부러웠어. 네가 가진 모든 게, 심지어 진수 오빠도 널 선택했잖아. 진수는 제 남편 이름이었습니다. 친구가 제 남편을 좋아했다는 게 사실이었던 거예요. 너는 모르겠지만 난 중학교 때부터 진수 오빠를 좋아했어. 근데 오빠는 널 선택했지. 두 사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게 보였지만 가진 거 없는 초라한 내 모습 때문에 난 오빠한테 내 마음을 고백하지도 못했어. 경수가, 그래도 친구니까 네 행복을 빌어줘야 한다고 스스로 감정을 억누르면서 참았어. 근데 지민이까지, 내 딸까지 좋아하던 남자를 서연이한테 빼앗겼다고 생각하니까 참을 수가 없었어. 그 말을 하는 친구의 눈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질투와 열등감이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래서 네가 내 남편 장례식에서 그렇게 서럽게 운 거로구나. 평생 마음에 품었던 남자라서. 난 그것도 모르고 네가 친구인 내 아픔을 함께 나눠준다고만 생각했는데. 저는 차마 말을 다 잇지 못하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리는 목소리로 분노를 토해냈죠.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내 딸 결혼식 망치고 싶어서? 미안해. 하지만 너희도 한 번쯤은 불행해봐야 한다고 생각했어. 좋은 부모 만나 좋은 옷 입고 밝게만 자란 너랑 서연이가 너무 닮아서 남편 사업 망하고 기죽어 있는 내 딸을 보는 게 더 고통스러웠어. 그때 예비사위의 연락을 받은 사돈들도 집에 도착했습니다. 놀라서 당황하면서도 분노에 가득 찬 표정이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이구만.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내 아들 결혼식 망신 인간. 바깥 사돈이 제 친구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들을 모함하고 그 많은 하객 앞에서 망신을 준 벌을 어떻게 받을 거야? 친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당신 내가 반드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거야. 그리고 결혼식 비용 전액과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청구할 거니까 각오하고 있어. 그때 친구의 딸이 울먹이며 매달렸어요. 죄송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잘못된 모정이지만 엄마도 다 저 때문에 벌인 일입니다. 제발 한 번만. 하지만 바깥사돈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그렇게 간단하게 용서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반드시 법적으로도 책임을 물을 거라고. 친구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동창들 사이에서도 매장당하고 고소까지 당하게 된 거죠. 정이야, 제발 날 한 번만 용서해줘.
하지만 전 고개를 돌렸습니다. 평생의 친구가 사실은 평생의 원수였다는 걸 알게 된 충격이 너무 컸으니까요. 그런 저를 보더니 친구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이야, 제발 우리 지민이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줘. 내가 미쳤었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전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동창들도 경숙이를 외면했죠. 정이야, 우리도 정말 놀랐어. 경숙이가 이런 무서운 인간인 줄은. 평생 그런 마음 가지고 네 옆에 있었다니 소름 끼친다. 너 앞으로 동창 모임은 얼씬도 하지 마. 우린 너 같은 사람 모르는 걸로 할 거야. 그러니까 네 남편 사업 어렵다고 빌려간 돈도 빨리 갚아. 동창들의 차가운 말에 경숙이는 더욱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제 딸이 나섰어요. 잠깐만요. 모두가 제 딸을 바라봤죠. 아버님, 어머님, 제가 대신 부탁드릴게요. 경숙 이모 고소하지 말아주세요. 그 말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눈을 크게 뜨고 딸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아,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저 여자 때문에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얼마나 큰 타격을 입었는지 몰라서 하는 말이니? 물론 이모가 너무나 큰 잘못을 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되면 아무 죄 없는 지민이도 고통받을 거예요. 지민인 동훈 씨를 좋아한 것밖에 잘못이 없어요. 아니, 사람을 좋아한 건 잘못이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예상치 못한 딸의 말에 이번엔 예비 사위도 나섰습니다. 그래요, 아버지. 저도 서연이와 같은 생각입니다. 이미 진실은 밝혀졌고 저흰 다시 시작하기로 굳게 약속했어요. 굳이 고소까지 하면 저희도 마음 편할 것 같지가 않아요. 사돈은 한참을 고민하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너희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어. 거기 당신 잘 들어요. 사돈의 묵직한 목소리에 제 친구가 움찔하며 대답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어제 온 모든 하객에게 진실을 알려야 합니다. 우리 아들의 명예는 회복돼야 하니까요.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며칠 후 친구는 사돈과의 약속대로 결혼식에 온 모든 하객을 확인해 하나하나 사과의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자신의 질투심으로 거짓말을 했고 예비 사위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분명하게 밝혔죠. 하지만 동창들 사이에서 경숙이는 완전히 투명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무도 친구와 연락하려 하지 않았고 아예 모임에서도 제명당했어요. 그 뒤로도 경숙이의 딸 지민이는 가끔 절 찾아왔습니다. 이모, 엄마가 많이 후회하고 있어요. 매일 울어요. 그래, 이모가 보고 싶다고, 용서받고 싶다고. 하지만 이모 얼굴 볼 면목이 없어서 나설 순 없다고요. 저는 복잡한 심정이었지만 친구를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죠. 한 달 후 다시 딸의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강남의 호화로운 호텔이 아닌 작은 교회당에서 가족과 가까운 지인들만 초대한 채 조촐하게 치러졌네요. 비록 화려하진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따뜻하고 감동적이었어요. 식장을 둘러보니 정말 소중한 사람들만 앉아 있었습니다. 첫 번째 결혼식 때처럼 화려하고 많은 하객은 없었지만 오히려 그게 진짜 결혼식 같았어요. 신랑 신부 입장! 딸이 걸어 들어오는 모습을 보며 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엔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순수하게 딸의 행복을 축하할 수 있었으니까요. 주례를 맡은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사람은 이미 큰 시련을 함께 이겨냈습니다. 진실한 사랑은 어떤 거짓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앞으로도 서로를 믿고 사랑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작은 피로연이 있었습니다. 정희씨 축하해요. 오해가 풀려서 정말 다행이네요. 감사해요. 이제야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두 번이나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두고두고 그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사돈들도 이젠 완전히 마음을 푸신 것 같았어요.
결혼식을 망친 후 잘못을 깨달은 저는 예비 사돈들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했죠. 딸의 행복에 눈이 멀어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너른 마음으로 저의 마음을 눈감아줬습니다. 오히려 안사돈은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죠. 아닙니다.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사돈의 마음 왜 모르겠어요. 딸 자식이 가시밭길 갈지 모르는 상황에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나요? 저흰 다 이해하기로 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더구나 제 아들이 서연이 아니면 죽겠다는데 저희가 서로 얼굴 붉히면 안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딸은 다시 행복한 진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 현장에서 만난 딸이 행복이 가득 담긴 얼굴로 절 불렀어요. 엄마! 서연아, 미안해. 그날 엄마가 더 현명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덕분에 동훈 씨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확실히 알게 됐어요. 그리고 진짜 우리를 축하해주는 사람들이 누군지도요. 저는 그런 서연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식이 끝난 후 집으로 돌아온 저는 거실에 앉아 그날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첫 번째 결혼식과는 너무나 달랐지만 오히려 더 의미 있는 결혼식이었죠. 진짜 행복을 빌어주는 사람을 알아보게 됐다는 딸의 말이 떠올랐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축하회는 화려함보다 진심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은 날이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딸과 서희는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가끔 집에 놀러 올 때마다 두 사람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정말 보기 좋죠. 그러던 어느 날 경숙이의 딸에게 전화가 왔더군요. 이모 저예요. 지민이요. 그래 무슨 일이니? 저희 엄마가 이사를 가요. 멀리 지방으로요. 어머나 그래? 네. 그 아빠 사업이 여전히 어려운데 동창들도 아는 사람들도 다 외면해서 여기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회사도 넘어가고 집도 넘어가서 작은 농가 빌려서 내려가시기로 했어요. 그 말을 전하는 아이의 목소리에서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모, 엄마가 이 말 꼭 전해달래요. 이모를 질투하고 미워한 순간은 있었지만 그래도 친구로서 사랑한 순간이 더 많았다고요. 이모와 함께했던 추억들이 엄마의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들이었다고, 고마웠다고 꼭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전화기를 붙들고 있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목이 메어 인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었지만 경숙이를 용서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시간이 흐른 다음에 언젠가를 기약하기로 했습니다. 그때 겪은 일들은 저에게 큰 교훈을 남겼어요. 질투와 시기가 사람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를 뼈저리게 느꼈고 동시에 진정한 사랑과 신뢰의 소중함도 깨닫게 됐죠. 사위의 딸에 대한 한결같은 사랑과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를 믿어준 두 아이의 모습에서 희망과 밝은 미래를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매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좋은 사위를 얻은 것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탈한 하루를 보내며 건강하게 사는 것도요. 부디 여러분도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다 자신의 소중한 사람과 행복을 놓치는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사연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의 안녕을 빌며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